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광주 전남은 다음 달 2일까지 4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일 수 없고 식당, 카페는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 연시를 맞은 거리는 한산했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광주시가 내년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출생과 육아수당으로 2년간 총 1,7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시행됐지만 전남에는 안심 승하차존이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400여 개가 넘는 안심 승하차존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 최근의 기후변화로 고용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다고 답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와 밤 9시 영업 제한 상황에서 연말 연시를 맞은 자영업자들을 우종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지난주만 해도 손님으로 붐볐던 광주 동구의 한 식당.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둘째 날인 주말 오후 시간, 식당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사적 모임 제한에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긴 어려워졌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모임을 예약했던 손님들의 취소가 이어지고 방역 패스를 두고 손님과 벌어지는 실랑이가 일상이 됐습니다. 예약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손으로 다 연락을 해서 취소를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만큼 매출에도 타격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에도 지금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반응입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원금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준 것보다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식으로 하루 장사가 안 돼서 그다음에 장사를 다른 빚을 땡겨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잠깐 더 연명할 수 있게라고 이 정도 개념이지.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되는 방역 수칙에 따라 광주 전남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저녁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추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 대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내년에 광주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들에게는 2년 동안 총 1,740만 원의 출생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지원금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어치 바우처, 또 정부의 아동 영아 수당 24개월간 각각 월 10만 원과 30만 원씩입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출생 축하금 100만 원, 육아 수당 24개월간 월 20만 원 등 5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아직은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가끔 구름은 많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먼지가 축적되고 내일은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먼지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늘어난 만큼 미세먼지 정보 확인 잘하시고 황사용 마스크도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전남은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불편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MBC의 보도 이후 전남 곳곳에 안심 승하차존 시범구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인근에 5분 승하차만 허용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승하차 허용 시간이 적힌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노면에서만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고 최대 5분간 허용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가 10월부터 금지되면서 통학 차량 등이 특정 시간에만 정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존이 전남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안전승하차 구역에 내려서 이게 잠시라도 애들의 안전구역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목포 지역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96곳. 이 가운데 4곳이 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부모들이 그때그때 애들이 내림으로 인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서도 안심승하차 시범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등 내년까지 도내 220여 개 스쿨존에 안심승하차존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명 공사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전용 보행로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심승하차존 시범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여전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란 법이 시행되고 안심승하차존이란 보완 대책도 나왔지만 적극적인 단속이나 홍보 캠페인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위험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 57%가 기후 환경 변화로 고용 문제에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기후 환경 변화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57%의 노동자가 이로 인해 고용 문제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보호 대책과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한 인적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 등 정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전남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지역 대표 해넘이 해맞이 행사인 여수 향이람 일출제와 해남 땅끝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전남 지역 15개 시군의 27개 행사가 취소되고 한 곳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목포 유달산 새해맞이 타종식, 순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나주 금성산 해맞이 행사도 개최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민원과 회사 측과의 갈등은 고질병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으로 전환할 때마다 어김없이 잡음이 재현되는 부영아파트. 이처럼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울지역구 김혜재 의원은 최근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호의 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악의적인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매번 분양가 관련해서 또 하자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이유 등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그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3차례로 늘렸고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이니 법령을 어겨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했어도 이의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할 수 있는 의제 규정을 신설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 업무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건설 원가와 감정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분양 전환 전에는 반드시 주택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분양 전환하는 게 전국에 지금 26만 8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고질병처럼 되풀이되어 온 부영아파트 민원이 달라진 법안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인상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의 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그 밖에 독립유공자, 전몰 군경 유족에 대한 월 3만 원의 명예수당은 월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을 대비해 집중 상담을 진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학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개인별 맞춤형 정시 진학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80만 건 이상의 대입 사례를 누적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시 모집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수질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하남 평동 산단에 국비 815억 원을 들여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2024년까지 하남 산단에 7,335억 원을 투입해 2만 8천 톤 규모 저류 시설과 관로를 설치하고, 평동 산단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남 평동 산단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 저류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그 면적과 배수 배출량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양식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식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스마트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양식장의 수온과 사료 공급 상태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같은 시각 양식장에선 수질 환경 측정기가 자동으로 투하돼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료도 공급합니다. 수중 카메라가 보낸 정보로 물고기 크기와 개체 수도 집계합니다.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지능화한 양식 시스템, 바로 스마트 양식입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스마트 어류 양식장 관리 프로그램을 내년에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모두 전국 최초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양식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젊은 기업 기초하는 어업인들이 이와 같은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을 함으로써 양식업 환경이 바뀌고 소득 경제도 이바지가 될 거며, 스마트 양식 기술은 어업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늦은 2015년에 개발됐지만 우리나라는 개발 2단계인 데이터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을 넘어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3단계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양식 기자재의 자동화를 완료한 2단계는 마쳤고, 어체를 자동 측정하고 사료 공급량을 지능화하는. 그러나 스마트 양식 기술 고도화의 전제인 생산에서 소비,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빅데이터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관련 기자재 업체의 육성도 과제로 남긴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양식 산업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빚으로 조성돼 목포시 재정 압박을 가져왔던 대양산단이 목포 투자 유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단점을 좋은 입지 조건으로 끝내 극복하면서 최우수 투자 유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완공된 목포 대양 일반산업단지. 총 사업비 2,9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지만 빚으로 시작됐던 게 문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2,72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목포시 재정을 멍들게 했다는 비아냥까지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대양산단이 목포 투자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24%에 불과했던 분양률이 2019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했지만 지난해 이후 계약이 잇따라 현재 96%에 이릅니다. 3.3제곱미터에 85만 원대로 다른 지방산단보다 두세 배 비싼 분양가를 항만과 고속도로를 낀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 압도했습니다. 교통망이 중요한 물류회사들이 코로나19 속에도 대양산단에 잇따라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 목포가 작년에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고 금년에는 전라남도 투자 유치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채무는 350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 4월 완전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249개 필지 중 주인을 못 찾은 8개에 대해 조만간 매각 공고를 다시 내고 100% 분양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의 역점 사업인 국립심내혈관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장성군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센터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성 나노산단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심내혈관센터는 당초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보다 4배 늘어난 1,9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내년도 국비 예산에 2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개관 10주년을 맞는 전남 도립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도립도서관은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을 주제로 한 특화 도서관 도입, 40만 권의 장서 확보, 복합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개관인인 다음 달 12일에는 조정래 작가 북콘서트와 남도 작가 도서 전시 등 기념행사도 마련합니다. 주말 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면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눈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중간중간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좋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데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먼지가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전남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으로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순천 현재 영하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다가오는 성탄절 광주의 최고 기온 2도 안팎에 머무는 심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